단 한 가지 에서는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개의 적응증에 있어서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국가는 이번 시간에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주식들은 잘 올라가는데 한올바이오파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올바이오파마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라는 점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항체들은 비세포가 만들어낸 항체들인데요. 이 항체들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나 아니면 암을 공격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군사들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국민을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항체들을 공격을 좀 막아내는 그런 기전들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항체를 막는 그런 기전들의 치료제들은 TNF-알파라든가 또 인터루킨 그리고 또 FcRn 이런 기전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전들이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FcRn 기전입니다. TNF-알파라는 게 또 시장에서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루킨 쪽을 이제 인터루킨 기전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FcRn 쪽이 있구나. FcRn 쪽은 이제 막 성장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가 한 세 개 정도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를 합쳐서.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 FcRn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을 이제 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한쪽 회사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이 FcRn 기전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전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의 특징을 보면은 5월 말에 한 12% 한올바이오파마도 빠지고 또 이뮤노반트도 빠집니다. 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2개를 기술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거죠. 이뮤노반트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회사가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전적으로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가져간 물질로부터 가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뮤노반트가 가져간 물질 1401과 1402 이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1401 물질로 연구 개발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파이프라인들을 보면은 중증급 무력증이라든가 또 갑상선 암병증, 그레이브스병, 염증성, 탈수초성 신경병증 치료제, 이렇게 이제 CIDP, 이런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1401이 이제 빨리 개발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고 임상, 2상, 3상들이 결과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초에 걸쳐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물질 1402로 다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401에 대해서 이제 신약을 승인을 받고 상업화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1401로 임상을 한다 그러면은 꽤 많이 걸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401에 자신이 없으니까 1402로 그냥 넘어가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는 CIDP의 임상 2비상 결과 발표가 6월 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상 결과 발표를 내년 1분기로 미룬 거죠. 짧게 미룬 게 아니라 거의 6개월 이상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 결과가 잘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그러니까 올해 2024년 계획을 세우면서 차라리 그런 계획들을 쭉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가상 충격이라든가 이렇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중증급 무력증도 올해 말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는 상황에서
다소 늦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1402로 전체 넘어가는, 물질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402라는 물질은 임상 1상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은 임상 1상, 2상, 3상이니까 이제 다시 임상 2상, 3상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신약을 개발하는 거냐라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뮤노반트라는 이 회사는 끊임없이 미국에서 M&A 대상으로 지목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거니와 임상 3상에 예를 들어서 MG라든가 테드 같은 예를 들어서 MG라든 물질의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적응증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A 대상으로 늘 지목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물질을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또 임상 2상부터 개발한다 그러면은 다시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한 게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이뮤노반트가 가야 할 방향은 1401이 아니라 1402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1401은 부작용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가 항상 거론되어 왔던 물질입니다. 그래서 투여하는 그런 용량도 조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1402는 안정성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임상 1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급등하는 90%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던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M&A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1401이 아니라 1402가 탐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1402로 신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M&A 대상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빨리 전략을 바꿨어야 되는데 올해 5월 달에 그런 것을 발표한 게 오히려 늦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약간 늦기는 했지만 오히려 방향성은 더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1402의 특허는 2043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신약 승인을 1402로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좋은 점 하나는 이뮤노반트가 이 1402로 임상 2상을 거치지 않고 임상 3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러한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준다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임상 중에서는 GD라는 것이 있습니다. G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FcRn 시장은 세 개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알제넥스라는 회사의 비브가르트라는 이 치료제가 중증급 무력증 치료제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CIDP로 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FcRn 기전은 두 개의 적응증을 치료제를 현재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GD에서는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가 이 GD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1402로 하반기에 3분기라 그러면 이제 곧 돌아오죠. 그래서 GD 관련한 임상 계획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확증적 임상으로 바로 가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주가는 단숨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1분기에는 MG 관련 중증 무력증과 관련한 임상 3상 결과 뚜껑을 열 겁니다. 그리고 이 CIDP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까지 임상 2비상 결과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늦어진 거죠. 이 늦어진 목적 자체가 1402로 갈 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1402를 얼마나 잘 임상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이 임상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2B 1402를 위한 이 CIDP 임상 계획을 위해서 조금 더 한 6개월 정도 임상이 이 CIDP 쪽이 길어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약 승인 받는 것은 1,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늦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대신 1402로 어차피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겠다라는 거죠. 2025년까지 적응증 5개, 그리고 2026년까지 10개의 적응증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후기 임상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8년부터는 상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뮤노반트에서는 2028년까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파마에는 유상증자가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이뮤노반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는 하반기에 GD, 그리고 5개의 적응증에 있어서 임상 3상으로, 그 확증적 임상으로 바로 가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주가는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